안녕하세요. 사연 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대기업 정도는 아니지만 여유 있는 수입을 벌고 있어요. 그동안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미친 듯 달려오다 보니 연애는 제 인생에서 좀 뒷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남들은 무쇠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다 주위에서 석봉아,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네 짝이랑 같이 할 행복도 찾아야지. 하면서 건너 좋은 분 있다고 중매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여자 볼 때 다른 건 안 봤어요. 나만 바라봐주고 위해주는 그런 참한 여자분이면 돈도 외모도 필요 없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에게 사랑을 주는 아내는 내가 먹여 살리자 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어요. 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에게 시집 온다면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부산 여자를 만났고 아들도 한 명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의 전화 한 통으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또래 애들보다 좀 왜소하고 말이 없는 편인데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전화가 왔던 겁니다. 알고 보니 키가 작고 목소리도 얇고 왜소한 우리 애를 소위 그 학교에서 좀 잘 나간다는 애들이 타겟을 잡아서 막 때리고 괴롭힌 거였습니다. 애 엄마가 애 옷 입히는데 몸에 멍이 들어있어 상처가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꼬직꼬직 깨물었고 그제서야 애가 엉엉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애들이 나 싫어해. 나만 미워해. 내가 뭐만 하면 뒤에서 비웃고 뭐 자꾸 시키고 내 책상 위에만 쓰레기 두고 체육 시간 되면 공 나한테만 던지고 내가 키도 작고 목소리도 이상하다면서 이유 없이 나를 막 때려. 나는 왜 이래? 나 왜 태어난 거야?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애들이어도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정말 어른보다 더 악질로 괴롭히더라고요. 그런 저는 애엄마랑 학교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정말 교장실을 뒤엎을 정도로 불같이 화를 냈어요. 뉴스에서 허다하게 애들 폭력 문제가 나오는데 이 상황을 담임 선생님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묵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애 괴롭힌 애들 학부모 싹 다 불러. 가만 안 둘 거예요. 애 등이 시퍼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선생이 몰랐으면 또 몰라. 애가 선생한테까지 말했는데 애 잘못이라고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교육청에 일하는 장학사로 있는 지인들한테도 말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괴롭힌 애들 학부모 와서 고개 숙이고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한테 화내고 뭐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애가 괴롭힘 당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제 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6년 내내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운영하는 사업체가 좀 힘들어져서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고 아들을 위해 일부러 학교 끝나면 바로 데리러 가고 오히려 더 놀아주고 하느라 수면 부족에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랑 아들 문제로 사이까지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애엄마는
아들한테 무심하고 정말 많이 싸우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변성기가 오고 갑자기 키가 엄청 크면서 상황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하도 약하니까 어릴 때부터 검도랑 태권도, 각종 운동학원을 엄청 보냈는데 그게 효과가 나타난 거였어요. 사춘기가 오면서 키가 10cm 넘게 크고 목소리는 완전 처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덩치가 커지게 된 겁니다. 상황이 역전되어 아들을 따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더 이상 아들을 괴롭히는 애들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와 다르게 화와 울분을 친구들한테 풀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끈질기게 괴롭힌 남자의 3명과 같은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고 아들은 그 애들에 대한 분이 안 풀려서 덩치가 커지게 되자 애들을 엄청 패고 싸우고 다니게 된 거였어요. 그 애들과의 싸움에서 아들이 이기게 되고 순식간에 소위 일진이라는 애들을 제압하게 되니 아들은 점점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애들과 싸우러 가기도 하고 그러다 사고를 크게 한 번 쳐서 강제 전학 등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였어요. 애 엄마랑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유학 보내기로 했고 운동을 잘하니 특기를 살려주고 싶었어요. 저도 어릴 적 꿈이 운동선수였는데 아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하던 스포츠가 골프였거든요. 아는 프로님한테 여쭤보니 다른 운동들보다 확실히 교육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로서 이거 하나 못 해주겠냐 싶었고 애가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고 싶어 한 것도 있고 장래 희망도 해외에서 프로하는 게 꿈이라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유학을 보내주는 대신에 절대 거기서 사고치지 않으면 너 미래를 아낌없이 위해 투자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애엄마와 그렇게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유학 가서 곧잘 적응했어요. 덩치도 외국 애들 못지않게 컸고 서글서글하고 한국에서 각종 운동학원을 배워서인지 운동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공부도 곧잘해 인기도 많아 행복해했습니다. 진짜 그때는 이래서 돈 벌고 자식 낳고 결혼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작년부터 환율이 올라서 1,500원까지 찍고 아들 생활비에 학비 송금할 때 솔직히 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먹는 걸 줄이더라도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내가 못했던 거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시작됐습니다. 아는 친한 동생이 해외에서 장사를 해서 자리를 잡고 자기 지인 아들도 배운다는 프로님을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애엄마랑 그곳으로 유학을 간 거였어요. 처음에 아내는 저한테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 팔자에 해외에서 사는 건 꿈도 못 꿨는데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면서 1년 동안은 매일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혼자 한국에 있을 제가 신경 쓰였는지 좋은 옷들도 사서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외모에는 신경 안 쓰는 아저씨라 그저 아들을 잘 키워주는 아내가 고맙기만 했어요. 해외살이가 쉽지 않은 건 그 동생한테 들어서 알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딱 지나자 이번 달에 스쿨 비용이랑 이것저것 렌트비에서 돈 나갈 일 많으니까 500 더 보내요. 부탁해요 여보 하면서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애 하나만 보고 타국에서 한국 여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돈이라도 많이 보내줘야지 하면서 버는 돈을 족족 다 보냈어요.
운영하던 사업체의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가정도 회사 업무도 잘 해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강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 아들한테 연락이 한 통 온 겁니다. 수업할 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좀 놀라면서 전화를 받았죠.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린 줄 알았어요. 엄마가 여기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남자 만나느라 학부모 초청 수업에도 안 오고 자기 픽업도 안 와서 얼마 전부터 혼자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엄마가 맨날 아빠 돈으로 사치 부르는 게 너무 싫어서 막 싸우다가 폭발해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지, 내가 그동안 희생하면서 일해서 가정에 충실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꿈이라고 생각했죠.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밤마다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주말마다 자기는 혼자 놔두고 바람난 놈이랑 여행을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다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아들이 봤고 너무 놀라 심장이 벌벌대서 정신없이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데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터질 듯한 상태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노발대발 화를 내고 그게 진짜냐고 당장 한국에 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 내가 기러기를 아빠라고 돈 주는 기계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보내주는 건데 당장 한국으로 와. 애는 냅두고 얼굴 보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결국 아내는 한국으로 와서 저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고 그런 아내를 보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혼을 해야 되나? 당장 애 유학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애 뒷바라지 한다고 해외를 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저는 술을 부어라 마셨고 안 피던 담배도 피게 되더라고요. 진짜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먹다가 간 질환까지 오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술을 먹다가 간 질환까지 오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애 엄마는 찌꺼기 같은 양심은 있는지 그런 저한테 계속 맞춰주더군요.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 엄마의 외도를 눈감아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애 엄마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서약을 쓰고 다시 해외에 나가 아이 유학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한동안은 꼬박꼬박 전화도 잘하고 괜찮았어요. 아들도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은 덕에 손에 꼽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기숙사로 독립하게 되었고 애엄마는 한국에 들어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애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여보,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여기가 내 고향 같아. 여기 친구들도 다 있고 하루하루 여기서 사는 게 행복했는데 나 여기서 살면서 우리 애 케어할게. 한국 가면 외로워 죽을 것 같아. 여보.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대학교에 가면서 나가는 교육비도 너무나 컸기에 그걸 부담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애엄마 혼자 외국에서 살라며 제가 돈 보내주는 것도 너무나 큰 짐이었어요. 그리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더 이상 돈 보내주고 그런 짓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게 사정도 부쩍 안 좋아져서 힘들기도 했고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 와서 살라고. 더 이상 돈 보내줄 거 없다고. 기러기 아빠로 사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고 하니 아내는 결국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직히 한번 외국에서 외도 경험이 있는 아내를 외국에 보낸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와 같이 살게 되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아내가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다가 복통을 호소하고 쓰러진 겁니다. 한국에 온 이후부터 속이 계속 안 좋다고 헛구역질하고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날도 무리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12시까지만 가게 있다가 집에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쓰러진 거였죠. 깜짝 놀라서 급하게 휴가를 내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에게 각종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배 안에서 아이의 심장이 멈춰서 그래서 복통이 심하게 온 것 같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니, 한국 와서 아내와의 관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이제 폐경할 나이인 아내가 임신이라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였기 때문에 아내는 수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가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누구랑 했니? 애 키우라고 외국 보내놨더니 애만 들고 왔니? 어떤 놈이랑 했어? 당장 말해. 외국인이야? 당장 말하라고! 하면서 소리치자 아내는 등을 돌리고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를 그냥 내버려두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있는 아내의 물건들을 전부 부시고 던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물건을 던지던 중 제가 한 번도 못 본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았는데 역시나 잠금장치가 있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내의 수첩이 생각난 거예요. 아내는 거의 건망증 수준으로 모든 걸 까먹기 때문에 카드 결제 날짜나 중요한 비밀번호 등등 거기에 적어두거든요. 그렇게 내다버린 아내의 물건 중 그 수첩을 황급하게 찾아 뒤졌습니다. 역시나 거기에는 아내가 적어놓은 비밀번호들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입력해 보았는데 5회 시도 중 4회 시도로 딱 한 번 남았을 때 아내의 수첩 가장 마지막 장에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본 순간 핸드폰이 풀리더라고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핸드폰을 뒤져보는데 정말 제 친동생처럼 친했던 아내와 내 아들을 유학갈 수 있게 도와준 장본인과의 연락이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가게 차려서 자리 잡은 그 동생과 아내가 저 몰래 유학 간 그 나라에서 불륜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한국 오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둘은 서로 사랑한다 문자를 나누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날까지도 그 남자가 짐 챙겨주고 그 남자 집에 잠자리를 했더라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린 줄 알았습니다. 내 친동생과 같은 그놈과 아내가 바람이 났다니, 그리고 아내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들고 다시 아내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 휴대폰을 냅다 던지며 말했어요. 너 진석이랑 이러려고 그런 관계였어? 그래서 지금 애 다 키우고 대학생은 아들 두고 노망나서 네 나이에 애까지 가진 거냐고. 정말 지겹다. 너랑 그런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 다시는 내 집에 기어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식당에서 일하던 청소일을 하던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유학 가서 애 잘 케어하라 했더니 아주 더럽고 더러운 것들만 싹 다 골라서 배워왔구나. 어디 창피해서
나이 50 먹은 아내가 상간남이랑 그 짓 하다가 애까지 가진 걸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창피한 줄 알아. 네 집 집에 있는 거 싹 다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시는 내 집에 절대 찾아오지 마.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친동생과 같은 그 상간남에게 복수하고자 그쪽에 있는 한인 회장과 어찌어찌 연결해서 그놈의 극악무도한 사생활에 대해 다 폭로했네요. 아들에게 이혼했다 말하니 아들은 어두운 표정은 잠시 내비치더니 저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엄마가 사고칠 줄 알았다고, 아빠도 기러기 아버지 생활하시느라 본인 삶 다 버리다시피 사셨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훌훌 털고 사시라고 오히려 위로해주더라고요. 애엄마가 애랑 같이 살 때 얼마나 외도를 많이 했으면 애가 저렇게 담담하게 말할까 싶었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고요. 정말 이제서야 느끼지만 기러기 아빠 생활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해봤자 애도 다 컸고 세월도 흘렀고 돌이킬 수 없게 됐네요. 애들 다 크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아내와의 서먹한 관계 혹은 아내의 외도뿐이네요. 저처럼 기러기 아빠 생활하시는 분들은 꼭 외롭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긴 글 썼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